연구소에 왔습니다. 연구소장님 고채석 소장님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문경이 갑자기 이게 감홍이 언제부터 좀 본격화됐을까요? 감홍 사과가 농경에 처음으로 도입된 지가 1994년도입니다. 94년. 네, 4년도 그 안윤석 회장님이시라고 지금도 계시는데 그분이 94년도에 3,000평을 우리 저 농림청의 원예특작과학원 예, 연구관님하고 어떻게 조인이 돼가지고 심었어요. 예. 심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초가 된 겁니다. 아.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박성호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거의 도태됐었다. 도태가 됐죠. 왜냐하면은 그때 제식을 하고 보니까 고두병이라고 아시겠지만 고두병, 예. 요 이제 적도 요 사과의 적도 부위 가운데 부위 아래쪽으로 예. 이제 그 코르크화가 이게 막 되는 게 있어요. 아.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여기는 많이 네.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잡을 줄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야 이건 칼슘 부족이구나. 칼슘 부족. 예, 그리고 감홍사과가 아시겠지만 대과종입니다. 예. 대과종이라서 사과가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세포도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세포가 큰 사이로 이런 고두 코르크 스팟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야 사과는 대과종이지만은 조금 더 적게 만들어야겠다. 아. 그리고 부족한 칼슘을 많이 보충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그냥 공식처럼 5월 말부터 6월까지 약 3회 정도 예. 염화칼슘 혹은 뭐 초산칼슘 등 칼슘제를 연면 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약 500리터당 1.5kg 정도. 그러면 연간 칼슘제 살포를 몇 회 정도 해주면은 고두가 예방되느냐 이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5월 말부터 6월까지 3회 3회. 그리고 8월 혹은 9월 사이에 1회 정도만 하면은 고두병 예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4회 정도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오. 4회 한 거예요. 4회. 그러면은 네. 이제 그 시기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살포 시기. 맞아요. 살포 아. 시기도 그때가 가장 칼슘 그 요구량이 예. 많은 시기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면적이 문경이 전국 생산량의 뭐 80% 정도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 감홍 사과가요. 예, 감홍만.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문경이 지금 감홍 재배 면적입니다. 예. 재배 면적이 약 400헥타입니다. 400헥타. 400헥타고 매년 30헥타 이상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2015년도, 16년도부터 저희가 감홍 사과 면적 확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 사업 그리고 보조 사업 그리고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사업 등등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좀 식재 면적이 늘리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에서도 이렇게 방향을 그렇죠. 이게 지역 특화 품목 같은 사과라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특화 품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문경은 감홍 사과를 특화 품종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 17년 요때면은 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오래된 거 아니었죠.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그 전부터 했지만은 통계상으로 2018년도에 250헥타, 18년도에 250헥타.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아마 100 몇십 헥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감홍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과다.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농가 수로 치면은 감홍 재배 농가가 몇 농가 지금 정도일까요? 농가는 정확하게 통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 잡혀있지 않지만은 저희가 약 700농가 내외로 700농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과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저희가 2,350호 내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30% 3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과목만 심는 게 아니고 예. 일부 예. 후지도 심고 홍로도 심고 그 사이에 일부 가몽도 심고 예. 그런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시 입장에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뭐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잠재력은 충분하고 저희가 서울에 이 가몽 사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과를 드실 만한 소비자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보았더니 대부분이 가몽 사과를 모릅니다. 이분들이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국의 가몽 사과 면적을 실제로 생산하는 면적이 약 400헥타에서 500헥타로 보고 실제로 예. 우리가 수확하는 면적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시 인구의 약 20%만 가몽 사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80%는 맛을 못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성은 뭐 아직도 아직까지 충분하다. 무궁무진하고. 무궁무진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면에서는 어떤가요? 저 연구소에서 보실 때? 오늘 시세를 보니까 가몽 사과가 평균 사다이가 약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다이가 10만 원. 10만 원 내외 정도 나오는데 몇 킬로 기준이죠? 20kg 기준입니다. 20킬로. 예, 20kg 기준으로 10만 원. 그럼 콘티 상자 기준? 예,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광 사과가 약 8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1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고소득 작목, 고소득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문경의 가몽 농민들은 주로 그러면 출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문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들이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직거래. 예, 직거래. 택배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예.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노동력이 들어가고 또 이런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어쩔 수 없이 공판장에 안동 공판장에 안동으로. 예, 안동이나 혹은 뭐 우리 마성 APC나 문경 농협 예. 쪽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은 충분히 여기 지역에서 공급이 되나요? 아니면 농원에서 농민들이 사옵니까? 아니면 자가? 묘목은 우리 문경시에 대표적인 묘목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묘목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작년부터 가몽 사과의 가치가 뭐 강원도에 계신 분, 충청도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작년도부터. 그래서 묘목이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1년 전에 미리 계약을 해야 되죠. 4월달, 3월. 1년 전에? 예. 내년도에 심을 거면은 올 3월에 묘목업체에 미리 연락을 해서 내년도에 뭐 500주가 필요합니다. 등등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주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주에 특묘 기준으로 뭐 17,000원, 15,000원 내외로 지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일반 평균적인 묘목 가격입니다. 17,000원 내외, 예. 15,000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구소나 이런 데서 뭐 묘목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있나요?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저쪽에 대목 포장을 만들었는데 예. 당장 내년에는 공급이 안 되고 예. 내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 품종을 접목을 해서 예. 공급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가몽에서 이제 고두병이 좀 심한 거는 뭐 많이 좀 농민들은 알고 있고. 그럼요. 많이 알고 있고 이 가몽 사과의 기술이 예. 외부로 유출된다 해서 그 많이들 꺼려했는데 지금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일단 거름도 주지 말아야 되고 왜 말씀드렸듯이 가몽 거름을 주면 안 된다. 대과정이니까 예. 거름을 주면 질소기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비대가 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요 세포 공급 사이로 충분히 그런 고두병이라든지 탄저라든지 기타 병원균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최대한 억제를 해라. 억제를 하고 칼슘 시비를 꼭 좀 그 시기에 지켜줘라. 가뭄의 이제 품종 특성상 네, 그렇죠. 비료를 주지 않고 재배하는 게 맞아요.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비료를 줬어요. 관행 재배처럼. 예. 줬더니 막 고도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야, 가몽은 비료를 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작년부터 이제 타 지역 농민들이 많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여기 와서 그러면 뭐 견학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이렇게 자제를 시켰습니다. 아. 근데 올해는 지금은 가장 바쁜 철이고 아마 후지 수학이 다 끝나고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기술 이렇게 전수도 해 주시나요? 그런 건 해드리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같이 기술도 공유하고 예.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다른 분들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기술 교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의 농민들이 아니라도 어디에서 오더라도 여기서 네. 이제 가몽에 대해서 네. 뭐 설명도 해주시고 예. 재배 노하우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 당연하죠. 아. 지금은 뭐 말씀드렸듯이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아. 알고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실천을 못할 뿐이지. 예. 아이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키워? 아.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사실은 그게 답인데. 예. 예.